내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거나 내가 죽어 잊혀졌으면. 중세의 역사가는 너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나머지 몇 년 동안 이 사건을 기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펜을 들 수조차 없을 만큼 참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1258년 2월, 500년 동안 이슬람 세계의 심장으로 군림하던 바그다드. 이 위대한 도시가 단 40일 만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티그리스 강물은 피로 붉게 물들었고, 도서관에서 쏟아져 나온 수백만 권의 책들이 강에 던져지면서 물이 검은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몽골 제국의 훌라구 칸, 그가 이끄는 군대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포 그 자체였거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문명 중 하나가 사라지는 순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칭기즈칸부터 그의 손자 훌라구까지 몽골 제국이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휩쓸며 벌인 대학살과 바그다드 함락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칭기즈칸의 군대가 중앙아시아 도시 부하라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역사 기록은 그의 군대는 개미나 메뚜기보다 더 많았고 헤아릴 수도 계산할 수도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파도처럼 밀려온 몽골군은 해가 뜨자마자 마을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술탄은 2만 명의 보조군을 파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병력을 지휘한 것은 닥시족이라 불리는 부족이었는데 원래는 몽골인이었지만 칭기즈칸에게서 도망쳐 술탄에게 합류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옥수스 강둑에 도달했을 때 몽골 군대의 선발대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단 하나의 흙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거든요. 다음날 아침의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태양빛에 반사된 대지가 피로 가득 찬 쟁반처럼 보였다고 해요. 부하라 사람들은 더 이상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들은 성문을 열고 투쟁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맘과 명사들이 칭기즈칸에게 항복하러 갔고, 칭기즈칸은 직접 마을을 시찰하러 들어왔어요. 칭기즈칸이 금요일 모스크에 도착했을 때 벌어진 일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는 말을 타고 모스크 안으로 들어갔고 참석자들에게 이곳이 술탄의 궁전이냐고 물었죠. 사람들이 이곳은 신의 집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칭기즈칸은 말에서 내려 설교단 몇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이 시골은 사료가 없어 말의 배를 채워라고 소리쳤습니다. 몽골 군사들은 마을의 모든 창고를 열고 곡물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꼬란이 보관된 상자들을 모스크 안뜰로 가져와 좌우로 던졌죠. 신성한 경전을 벌이고 빈 상자는 말의 먹이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와인잔을 돌리며 마을에 노래하는 소녀들을 불러 춤추게 했고,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노래에 맞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신성한 공간이 정복자들의 축제장으로 변한 거예요. 칭기즈칸은 축제 광장으로 가서 설교단에 올라 부유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총 280명이 지명되었는데 그중 190명은 마을 원주민이고 나머지는 외지인들이었죠. 그리고는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큰 죄를 지었고 여러분 중 위대한 사람들이 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고 묻자 칭기즈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신의 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신이 나 같은 벌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논리는 정복을 정당화하는 몽골인들의 독특한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의 뜻을 실행하는 도구라고 믿었거든요. 저항하는 것은 곧 하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잔혹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몽골군의 전술은 공포를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식량 보급도 필요 없었어요. 양, 소, 말 같은 가축을 끌고 다니며 그 고기를 먹었고, 말들은 땅을 파서 식물의 뿌리를 먹었죠. 볼이나 곡식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든 장기간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리전의 효과였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전능하신 신이 사람들의 마음에 타타르족의 공포를 심어주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예요. 몽골 기병 한 명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 그들을 하나씩 죽였는데 아무도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기록에 남은 일화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몽골 병사가 포로를 잡았는데 무기가 없었대요. 그래서 포로에게 머리를 땅에 대고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했고, 포로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몽골 병사는 가서 칼을 가져와 그를 죽였다고 해요. 믿기 힘들지만 공포가 어떻게 사람을 무력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죠. 칭기즈칸은 1227년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건설한 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제국을 나누어 통치하며 정복을 계속했죠. 서쪽으로는 러시아와 동유럽, 남쪽으로는 중동과 페르시아까지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칭기즈칸의 손자 훌라구는 중동 정복을 맡았어요.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심장, 바그다드를 함락시키는 것이었죠. 바그다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슬람 세계의 심장이자 칼리프가 거주하는 곳이었죠. 칼리프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손이며 이슬람 세계 전체의 정신적 지도자였습니다. 술탄이나 왕들이 세속적 권력을 가진 것과 달리 칼리프는 종교적 권위의 정점에 있었거든요. 훌라군은 1257년 가을 바그다드를 향해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의 심한 여름 더위를 피하기 위해 가을과 겨울을 택한 거예요. 하지만 진군 준비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죠. 여름 동안 그는 미리 티그리스 강을 봉쇄하라고 명령했어요. 바그다드가 건설된 대티그리스 강을 완전히 포위해서 아무도 배를 타고 도시에서 도망치거나 더 안전한 바스라로 탈출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몽골군은 강을 가로지르는 폰툰 다리를 설치하고 강물 속에 철제 갈고리와 파이프가 달린 튼튼한 울타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영을 해서 몰래 빠져나가는 것도 불가능했죠. 완벽한 포위망이었어요. 바그다드의 칼리프 알 무스타심은 자랑스럽고 오만했습니다. 그는 강을 지키는 몽골군에게 대규모 군대를 보냈어요. 다바다라는 이름의 족장이 지휘하는 이 군대는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몽골군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거든요. 저녁이 되자 다바다는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었고 칼리프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내가 그들을 모두 물리쳤고 내일은 남은 생존자들을 처리하겠다고요. 하지만 교활하고 독창적인 몽골군은 밤새도록 무장하고 재조직했습니다. 그들은 다바다의 군대를 완전히 포위했어요. 새벽에 그들은 칼을 사용해 전체 군대를 파괴하고 시체를 강에 던졌습니다. 단 몇 명만이 그날 아침 탈출할 수 있었죠. 너무 자만했던 다바다의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1258년 2월 훌라군은 바그다드시를 완전히 포위하고 모든 병력을 성벽에서 팔길이만큼 떨어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성벽을 파괴하고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키라고 명령했죠. 그는 칼리프에게 사절을 보내 순종적으로 나와 몽골 대칸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했어요. 칼리프의 대답은 모욕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는 세계의 군주다. 당신은 터키의 유목민에 불과한데 왜 내가 당신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하지만 훌라군은 분개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하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성벽을 공격하라고 명령했고 동시에 재건하고 조심스럽게 지키라고 했죠. 7일 동안 도시는 군인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성벽 위에 섰지만 아무도 화살을 쏘지 않았고 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기묘한 교착 상태였죠. 하지만 7일 후 시민들은 평화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애정과 복종을 표하며 훌라구에게 오기 시작했고 훌라구는 평화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수많은 군중이 도시 문을 통해 나왔습니다. 서로 넘어지며 누가 먼저 훌라구에게 도달하는지 경쟁했죠. 마치 구원자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훌라구는 나온 사람들을 군인들 사이에 나누고 그들을 도시에서 멀리 데려가 비밀리에 처형하라고 명령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나흘 후 칼리프도 두 아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많은 금과 은, 보석을 가지고 훌라구에게 어울리는 선물로 바쳤죠. 처음에 훌라구는 그를 존중하는 척하며 지연된 것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곧 물었어요. 칼리프는 무엇입니까? 신입니까? 아니면 인간입니까? 칼리프가 나는 인간이며 신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훌라구는 말했죠. 신이 나를 모욕하고 개라고 불렀습니까? 신의 개에게 음식과 음료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지금 배고프면 신의 개가 당신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훌라구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칼리프를 죽였습니다. 당신에게 영광입니다. 내가 당신을 직접 죽였고 당신을 죽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칼리프의 아들 중 하나를 죽이라고 명령했고 다른 아들은 티그리스 강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강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만 무의미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우리와 협력했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이제 훌라구는 성벽을 지키던 군대에게 내려와 도시의 주민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몽골인들은 마치 밭을 수확하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40일 동안 수많은 남녀노소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지쳐서야 죽이는 것을 멈췄죠. 손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칼을 휘두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훌라구는 모든 군인에게 상품과 재산을 가져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바그다드는 금과 보석, 진주, 값비싼 옷으로 가득한 도시였거든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한 곳이었죠. 하지만 40일이 지난 후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정복자들은 스스로를 신의 뜻을 실행하는 도구라고 믿었지만 결국 그들이 남긴 것은 공포와 파괴뿐이었죠. 바그다드는
그 후 수백 년 동안 예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한때 100만 명이 살던 도시가 몇만 명만 남은 폐허가 되었거든요. 역사가 입은 아라시르가 적그리스도조차도 그를 따르는 자들을 용서할 것이지만 이 타타르족은 아무도 용서하지 않았다고 기록한 것처럼 몽골의 정복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파괴였죠. 수백만 권의 책이 불타고 강에 던져졌고 수백 년간 축적된 지식이 사라졌어요. 회복 불가능한 손실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중세 이슬람 문명에 대해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바로 이때 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역사는 권력의 무자비함과 문명의 취약성을 동시에 보여주니까요. 오늘은 몽골 제국의 중앙아시아와 바그다드 정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